2019년 8월 29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1910년 8월 29일 뭐 양력 음력 계산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경술국칠이라고 하죠. 요즘 일본의 무역보복, 사실 일본의 무역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뭐 극우 정권이든 아니면 일본의 보통의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았고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보훈군수라든가 뭐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이의원, 뭐 기타 등등, 또 자유한국당의 그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 뭐 그들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즉 일본에 대해서 부일배, 친일배들, 그 실제로 숨어서 몰래 몰래 기득권을 지키면서 있었던 그들의 존재가 결국은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언젠가 한 번은 이 시기는 넘어야 된다. 왜냐면 이 충돌은 뭐 불가피한 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의 일종의 속국, 아니면 일본의 어,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예속돼 있었던 형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고, 벗어나야 된다는 당위는 있고, 대등한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리고 그 전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배, 부일배들에 대한 우리 보통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 오늘 2019년 8월 29일 경술국치, 벌써 100년, 거의 109년 전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냉정하고 차분하지만은 과감하고 치밀하게 우리의 자주국가로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9월부터 가을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날씨가 이제 비가 오기 소나기 앞바람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실제 YG 양현석의 그 해외 원정 도박은 사실 그 자체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원인선 사태로, 이건 뭐 이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 원인선 사태로 촉발되었던, 사실 촉발된 건 아니죠. 이전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렇지만은 쉬쉬하고 아니면 뭐 정권의 비호를 받든 어쨌든, 즉 그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검은 어떤
세력과 아니면 정치권의 검은 세력과 아니면 외국의 검은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의 몸집을 키워왔던 YG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알게 모르게 소문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드러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그것의 일단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태를 통해서 뭐 조로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여성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희석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지금 수사가 옮겨온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소문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 우리는 한류의 아이돌 뭐 이런 걸 키우는, 그러니까 외국의 검은 돈이 세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그게 뭐 중화권이건 아니면 동남아권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류 아이돌 이 산업을 통해서 세탁도 되고 키워갖고 다시 그 수익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실제로는 상당히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중화권의 한류라는 것이 그와도 분명히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 아이돌들이 아니면 한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부 검은 세력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그런 어쨌든 접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접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버닝썬이라든가 클럽 문화 같은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물뽕, JCB를 통한 강간 문화들이 공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배를 봐주는 조직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고, 그 세력들이 결국은 꼬리를 다 자르고 도망간 상태인 거고, 결국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실제로는 승리 양현석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은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경찰은 헛물을 킨 거고, 검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니까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는 해외 원정 도박,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료가 아니라 미국의 자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 라스베가스 MGM 호텔에 무슨 뭐 도박을 한 사람들 명단에 뭐 X를 달라고 하면 미국 네바다주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같은 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고, 거기 자료. 그러니까 뭐 이거 빼도 박도 못한 거 아닙니까? MGM 카지노에서 양현석이 얼마를 했다는 기록을 거기서 제공했는데, 양현석이 이런 사람이 내가 안 했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승리 같은 사람도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단 자금은 자기 돈이다. 실제로 상습 도박은 초범이고는 거의 실형을 받지 않습니다. 해봤자 벌금이거나 추징 좀 되고, 양현석 대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경찰이 이러느냐? 그래서 다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는 부분, 그리고 혹시 유착 의혹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미국 연방 수사 쪽과 딜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미국 연방정부의 수사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괜히 그 자료 주지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라스베가스주, 네바다주 같은 데는 지방 분권이 강한, 미국은 연방정부는 분권이 강했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그걸 보고 사는데 외국에 돈 많은 손님이어서 돈을 거기서 잃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본국에 말하자면 이렇게 정보를 준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그 큰 손들이 좀 겁을 내겠죠. 아랍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뭐 후세인과 연결됐다거나 뭐 예전에 사담 후세인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사실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건수를 올리게 된 거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된 건수를 올릴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승리는 인정을 했고, 승리가 인정한 거는 상습도박 인정한다. 근데 외국한 거래법은 아니다. 그럼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통 YG가 미국 법인이 있고 YG의 여러 가수들, 블랙핑크라든가 뭐 빅뱅 같은 지금 못하는 소속 가수들이 미국 공연을 하게 되면 YG 미국 법인에서 그 공연 수익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미국 YG 미국 법인은 한국 YG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YG 양현석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 가게 되면 1인당 우리나라에 그서 미국으로 나갈 때 신고 안 하고 가질 수 있는 돈이 10,000달러 이하, 9,000달러 정도를 소속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블랙핑크 같은 그런 아주 세계적인 걸그룹이 미국으로 순회 공연 떠나게 되면 몇 명이나 따라갈 것 같습니까? 전 세계를 바쳐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50명, 뭐 100명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한 50명 따라간다고 쳐도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소속 직원들이니까 한 9,000달러, 5,000달러씩만 몸에 지니까 가게 하면 해서 거기서 다시 토해내게 하면 얼마입니까? 한 10만 달러 우습게 만들죠. 그죠? 그거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 그 전제는 그 직원들이 입을 다문다는 조건이죠. 아니 입을 다물겠죠. 자기 회사 회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앞줄 끊기려고.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한 10만 달러, 5만 달러를 그것도 한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실제로는 뭐 100만 달러 만들기 우습죠. 100만 달러가 15, 라스베가스 MGM 호텔에 그 방에 들어가는 예치금이 15.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승리가 받을 수 있는 행령은 거의 없습니다. 상습도 하겠고 애들 후배 애들 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해서 자기가 했다, 미안하다, 그럼 땡입니다. 웰컴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양현석 대표한테도 전 대표한테도 영향될 겁니다. 즉 황 대표 내가 그냥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갖고 우리 애들 해서 뭐 돈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그냥 했다,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YG 미국 법인이 걸리죠. 어떤 거냐면 사실은 미국 법인을 그렇게 하고 있는 재벌 회장들도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모 A 그룹에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미국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 미국 법인에는 직원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거기에 회계가 되겠죠. 돈이 있고 그 수익을 거기에 넣겠죠. 뭘 팔든 아니면 이것처럼 공연 수익을 하든. 근데 그걸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거기서 이제 야료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일종의 속임수가 생기는 거죠. 말을 잘 써야 돼요. 요즘은 일본과 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임수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 미국의 그 회사에 그 미국 법인이 있다 보면 공연을 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다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의 비용이나 의료 비용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미국 법인이 책임지겠죠. 그러면 의료비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거기서 드는 실비들, 비용들. 근데 실제로 아니면 뭐 100만 원 들었는데 한 1000만 원 들었다고. 그건 입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미국에서 수익을 한 100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뭐 누구 다치고 뭐 시설이 저기 공연 장비가 망가지고 그래서 그걸 손실 보전한다고 해갖고 몇 억씩 거기다 띄워놓고 돈 띄워놓고 거기 아는 그 미국 법인의 뭐 아는 직원의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들키지 않을 정도만 그거를 넣은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그러면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회장이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 가져와. 이게 세이브 뱅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그 카지노에서 돈 잃고 놀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방식. 아주 흔한 방식입니다. 아주 흔한 방식입니다. 고전적인 방식이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또 상국을 빼돌리고 별의별 짓을 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의 그 세무당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단속을 안 하죠. 파악도 못할 겁니다. 아니, 알고 있겠죠. 결국은 그것도 모자라 갖고 예를 들면 이제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 이 카지노에서 지금 끝발 올랐다고 해서 탁 했는데 거기서 돈을 빌리는 거죠. 현지 그 카지노에서 달러를 빌려갖고 실제로의 거기서 이제 어떤 전주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그 전주의 하수인이 한국에 있는 거죠. 하수인이 차명 계좌가 그 차명 계좌로 이 사람은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돈을 한국 원화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환치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접대 형태로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동남아에 있는 유명한 어떤 그런 뭐 전주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돈 끌어들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로 초대해서 맛있게 즐기게 한 다음에 접대. 라고 하면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 수사의 규모를 키우려고 엄청나게 키울 수 있지만은 단순히 그냥 향수도박, 환치기, 외과거래법 위반으로 끝내려고 하면 승려 양형석이라는 사람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대충 추징금 정도에다가 뭐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나 벌금 좀 내고 마는 거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이 왜 지금 YG를 치고 들어갔는지에 대한 본질은 망각한 상태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참 걱정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변증만 올리고 건진 게 없는 그런 상태. 하여튼 어제 YG 당에서 오늘 지금 이제 출두할 겁니다. 비공개로 갈지 아니면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포트라인 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